자, 오늘은 제가 1:1 영양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께서 문의 주셨던 두 가지 신제품 비타민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비타민제가 출시되었다고 많은 분들께서 찾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게 실제로 좋은 제품이 맞는지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어떨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섭취 중인 영양제가 실제로 좋은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 문의 주세요.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영양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카톡을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좋은 영양제라는 판단이 들면 제가 오늘처럼 자세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벤포벨 S입니다. 피로회복에 집중된 고함량의 비타민 B군 제품으로서 TV 광고도 하고 꽤 오랜 기간 높은 판매량을 유지해온 벤포벨 B 제품이 이번에 새로 벤포벨 S라는 이름으로 리뉴얼 됐습니다. 기존의 벤포벨 B는 출시된 지 오래된 만큼 별다른 특징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평범하게 100mg 내외의 함량으로 비타민 B군을 제공하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리뉴얼된 벤포벨 S는 비타민 B12인 코발라민 성분을 과감하게 값비싼 활성형 원료인 메틸코발라민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함량도 500마이크로그램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을 기존에는 벤포티아민만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비스벤티아민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변경점 때문에 벤포벨 S가 큰 주목을 받고 현재로서 가장 나은 제품인 것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기존 제품들보다 더 나은 제품이냐 하면 저는 딱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존에 인기 있던 B군 제품인 비맥스 메타 B나 2XB 듀얼이 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벤포벨 S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활성형 B12 메틸코발라민입니다. 비타민 B12는 다른 비타민 B군에 비해 흡수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최근에 나오는 비타민제는 모두 비타민 B12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양제로 만날 수 있는 비타민 B12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기본적인 합성 원료인 시아노코발라민, 그리고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활성형 B12인 히드록소코발라민, 그리고 여기에서 더 높은 단계의 활성형 B12로 아데노실코발라민과 메틸코발라민이 있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 같은 비활성형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몇 단계 대사 과정을 거쳐 활성형으로 변환된 후 세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데노실코발라민과 메틸코발라민은 이미 대사 과정이 진행된 형태로 바로 세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료라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메틸코발라민이 더 효과가 좋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을 복용한다고 해도 그게 활성형으로서 바로 세포에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이든 메틸코발라민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비타민 B12도 세포 내에 들어가면 코발라민이라는 기본 형태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활성형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이 비활성형인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더 쉽게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컨슈머 랩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메틸코발라민보다는 값이 저렴한 시아노코발라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시아노아기의 독성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체내에서 코발라민으로 분해되면서 필연적으로 독성을 가진 시원화물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시원화물은 매우 소량으로 발생하면서 신장을 통해 아주 쉽게 배출되므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부전으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시아노코발라민을 피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독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메틸코발라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섭취하는 분께 더 나은 효과를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렇다 할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짚어볼 성분은 비타민 B1인데요. 비타민 B1인 티아민 성분도 흡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약품 비타민제에는 흡수율을 보완한 벤포티아민이나 프로스톨티아민, 비스벤티아민 같은 성분이 비타민 B1으로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벤포벨 S에도 벤포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이 동시에 각각 100mg과 30mg씩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맥스 메타 B와 동일한 구성으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오로트산과 메티오닌 그리고 타우린이 배합되어 있는데요. 타우린은 피로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바카스를 비롯한 여러 피로회복 드링크나 헬스 영양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성분인데요. 벤포벨 S에 포함된 100mg의 용량은 다소 적은 양입니다. 타우린의 임상적 연구는 대부분 못해도 1000mg 이상의 용량으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흔히 먹는 바카스에도 2000mg의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어요. 100mg의 타우린이 피로회복에 눈에 띄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로트산과 메티오닌은 간에서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인데요. 간의 피로회복 부담을 덜어준다는 컨셉으로 첨가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양이 아니고 식사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용량이라서 이 정도 양의 아미노산 공급이 실제로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줄지 의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벤포벨 S가 앞세우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기존의 유명 제품보다 더 나은 효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저는 딱히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벤포벨 S를 제가 비추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벤포벨 S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로 좋은 영양제가 맞습니다. 우선 메틸코발라민을 국내 최대 함량으로 첨가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원료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시아노코발라민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에 상당히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더 저렴한 원료들이 사용된 기존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국마다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4개월분 기준으로 2XB 듀얼이나 비맥스 메타비와 비슷하거나 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품들은 광고비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반면 벤포벨 S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원료값에 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성분 구성의 측면에서도 비타민 B3인 니아신이 빠져있긴 해도 피로회복과 비타민 B군 보충에 부족함이 없는 성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심플하게 정리해보자면 벤포벨 S가 기존의 유명 제품인 비맥스 메타비나 2XB 듀얼보다 더 나은 효능을 내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값비싼 원료가 사용된 좋은 제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문의를 받아 두 번째로 리뷰하고자 하는 제품은 바로 센타민 프로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벤포벨이 비타민 B군만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고함량의 B군 비타민이라면 센타민 프로는 적은 함량으로 최대한 많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목적인 종합 비타민 제품입니다. 비교할 만한 유명한 제품이 있다면 센트룸이나 제가 기존에 소개드렸던 나인나인정이 되겠습니다. 피로회복보다는 영양소 공급 목적으로 권해드리는 제품으로서 수술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분이나 매번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워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분께 적합한 제품입니다. 제가 나인나인정을 소개드렸던 이유는 몇 안 되는 일반 의약품 등급의 종합 비타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성분 구성이 20가지에서 30가지에 달할 정도로 너무 다양해서 각각의 성분의 함량을 정확히 맞추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랩도어에서 해외 멀티비타민의 품질 검사 자료를 보면 모든 성분을 정상적인 함량으로 제공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몇몇 성분의 함량이 라벨에 표기된 양에 비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함량 균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반 의약품 등급의 종합 비타민은 가장 까다로운 수준으로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간 섭취하기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센트룸은 예전에는 일반 의약품 등급으로 판매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이나 품질 관리 수준도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보다는 등급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시장이 훨씬 크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센타민 프로는 일반 의약품 등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센트룸이나 나인나인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고흡수 형태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벤포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 프로설티아민까지 3종류의 티아민이 들어있어요. 센트룸이나 나인나인에는 비교적 흡수율이 낮은 티아민 질산염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티아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결핍되었을 사람에게는 벤포티아민 같은 고흡수 티아민을 섭취할 때 더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센타민 프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황기와 당귀와 같은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약재를 20mg 정도 넣는 것으로 얼마나 큰 체감 효과가 있을지는 알기 어렵지만 기존 비타민제와 차별점을 갖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타민 프로가 기존의 나인나인이나 센트룸보다 더 좋은가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누군가에겐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면서 식습관도 안 좋아 티아민 결핍이 우려되는 분께는 센타민 프로 쪽에 더 쉽게 흡수되는 티아민이 포함된 만큼 기존의 제품보다 빠르게 효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양 결핍만 해결하면 된다는 종합 비타민의 특성상 기존 제품들과 체감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나인나인이나 센트룸을 잘 섭취 중이셨던 분들은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좋고 굳이 발품을 팔아서까지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변에 파는 약국이 있다면 기존 제품들을 대신해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요즘 핫한 두 가지 국내 비타민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가 리뷰하길 원하는 제품이 있거나 여러분께서 섭취 중이신 영양제가 실제로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 카톡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